뒷모습이.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 하루 일과가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하루를 진짜 궁금하다. 보내시는지. 제가 춤을 춰오면서 당했던 부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든다는 건 컨디션이 좋은 날이 점점 없어지고 근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여서 약해진 네. 근육들을 보강하고 코어 근육을 뼈처럼 네.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기립근 운동. 네, 그러니까 뭐 플랭크 같은 네. 거부터 네.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을 한 3시간 반 정도 아침에 꼭 하고 3시간 무조건 욕조에 들어가서 반신욕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아침 시간 4시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시에 비행기를 타거나 뭐 일이 7시, 8시부터 일이 있으면 저는 정말 3시에라도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새벽 3시에? 네. 여행을 가도 제일 먼저 운동하고 몸 풀 수 있는 곳이 있을 숙소이거나 그런 내가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어야 하고 뭐 유치원에 가야 되면 옷에 이렇게 브라우스 입고 뭐 스웨터 입고 자켓 입고 그럼 그 센치가 정확히 맞을 때까지 서서 그 센치를 이렇게 레이어드 했으니까 네, 그 폭이 정확하게 네. 아, 강박이 약간 옮겨왔다고 봐요. 뭐 강박적으로 루틴의 삶을 탁탁탁탁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거죠. 발레를 함으로써. 정확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예민함들이 발레를 시작하면서 없어졌어요. 들어볼까요? 네. 매번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의 못나고 완성되지 않은 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여정이었어요. 계속 제 자신을 보고 다듬고 만들고 실망하고 울고 행복했다 불행했다를 반복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발레라는 이 예민하고 복잡한 예술을 만나서 여기에 쏟아부으면서 일상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옮겨가서 오히려 아주 뛰어난 발레리나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아주 정교하게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이 각도를 정교하게 맞춰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발레 연습복부터 사실 무대복이 이게 되게 불편한 옷들이잖아요. 이 불편한 콜셋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본인이 입어서 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입혀준 옷이 아니라 본인이 입어서 토슈즈도 이게 감으면서 본인이 조금 불편하면 다시 풀러서 맞아요. 다시 하면서 이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링했던 것 같아요. 컨트롤하면서 거기서 약간 강박이나 불안을 그 안에서 좀 통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몸을 혹사시키는 건데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거기다 더하기 영혼을 다 바쳐서 전 인생을 다 바쳐서 발레를 하는 거 그게 주은 씨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하게 될까? 왜 그럴까? 그때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개방된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그 러시아 보시에 발레 학교도 유학생들이 들어온 지 거의 뭐 개방이 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그 친구들도 낯설잖아요. 사실 차별도 조금 있었고 러시아 친구들에 비해 기본기도 많이 부족하고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훌륭한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저는 예습 복습밖에 없더라고요. 연습 끝나고 밤에 홀에 가서 했었어야 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들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잠을 한 2시간, 3시간 불면증도 사실 있어서 아직도 사실 제가 잠을 그렇게 잘 자지는 못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목에 뼈가 하나가 연습하다가 목이 꺾이면서 약간 조각이 나서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던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라는 걸 처음으로 처방받았어요. 배앓이를 심하게 해서 기절하기 시작한 게 러시아 유학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 학기에 2-3번 그렇게 쓰러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끔 너무 찬 걸 먹거나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라고들 표현하는 것들을 먹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배 아프다 하고 화장실 가서 해결을 하면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절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여러 번 검사도 하고 알아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고 정신적인 그런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남들보다 너무 예민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아픈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제 뇌가 그렇게 그냥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러세요?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신호가 오면 너무 겁이 나서 빨리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핫팩 같은 것도 데우고 막 하긴 하죠. 네. 센시티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알아차리지만 자기 내부에서 오는 신호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법이거든요. 네. 너무 복통이 심해서 거의 기절을 할 정도라면 그거는 이제 단계로 보면 맨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신호들이 있었을 텐데 뭔가 몸에서 오는 네. 컨디션 안 좋아, 힘들어, 네, 스트레스 네. 받았어? 이게 쌓이고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파이널인데 왜 그때 알까? 그 전에 분명히 무슨 신호가 오긴 올 텐데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왜냐면 예민한 분이시니까 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항상 통증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항상 아프잖아요. 발도 아프고 어릴 때도 아파요. 토시 주시는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통증에 익숙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애써 그 사인을 무시했을까요? 왜냐하면 주원 씨 이런 생각해 봅시다. 주원 씨는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쳐서 이 부분을 완성도 높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몸이 아픈 걸 참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지만 본인의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본인의 어떤 욕구나 감정이나 휴식을 필요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내지는 못 알아차리는 거죠. 언제나 너무나 이 부분에 몰두가 돼 있으면. 춤을 추면서 상당히 많은 장르의 사람들과 예술가들을 만나야 됐어요. 만나야만 춤을 출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얼굴도 잘 빨개지고 수줍음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애써 그걸 숨겨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주 18, 19부터 국립발레단 주역으로 들어갔고 100명 가까이 무대 서는 단체 생활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고 버거운 면들도 있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도 사실 좀 힘들었고 제가 사랑하는 춤을 추려면 성격이 그렇게 변한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이 되려고 상당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죠.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주로 여자가 많은 발레란 영역. 물론 남자 발레리노도 있지만 대체로는 여자가 구성원 중에 많죠. 그럼 한창 10대 그 아이들 샘도 많고 질투도 많고 서로 누가 또 발탁이 되면 네. 또 속상해하고 그쵸. 화도 나고 삐지고 막 요런 나이대란 말이에요. 요 나이대에 사실 주원 씨 같은 경우에 좀 내향적이시고 조용하시고 네. 그러면 이 발레라는 걸 통해서 연습할 때는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과 내가 몰두하고 무대에 섰을 때는 발레리나인 김주원과 관객과의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발레리나로서 무대에 섰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레를 함으로써 대인관계도 훨씬 그 정도의 틀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를 진정한 김주원을 알고 싶으면 제 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나의 모든 삶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언어고 제 이야기는 제 몸짓인 거예요. 그냥 제 몸으로 누군가에게 감정을 주고받는 게 저한텐 전부이더라고요.